반갑습니다. 이번 달부터 매월 첫 주에 교화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는 교화단 마음 공부 책자하고 관련되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단회, 항단회, 저단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 다른 때도 단들하고 같이 앉지만은 꼭 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단회할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단장님들 교화단 마음 공부 이번 달 주제는 뭘까요? 네, 벌써 읽고 오셨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책자를 받고 오늘은 다 읽고 오셨어야 됩니다. 요번 달 주제는 뭐죠? 네, 이번 달 주제는 자력 양성에 대한 것입니다. 일상수행의요법 6조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못 살았다면 내 힘으로 살기에 노력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력 양성은 원불교 정전을 보면은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세 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서 두 번째 교의편에서 이론상 진리와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요의 첫 번째 항목이 자력양성이죠. 자력양성. 이 자력양성의 교리는 언제 나왔냐면은 언제쯤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물어보면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자력양성의 교리는 원기 5년, 1920년이죠. 원기 5년 부안 복례정사의 대종사님이 계실 때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라는 교강을 발표하시게 됐어요. 그때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중간에 하다가 보니까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사요를 넣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대종사님은 사요를 생각하시고, 사요가 교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막팔조 사은사요 중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요의 자력 양성은 처음에는 이름이 뭐였다고 그랬을까요? 자력 양성은 처음에는 원기 14년 교무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발표했는데, 그때 자력 양성의 제목은 부부 권리 동일이었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서 부부 권리 동일 안 하면은 여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래서 가정이 정말 힘들어질 텐데, 그 당시에 대종사님 1920년대부터 생각해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부부 권리 동의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때는 뭐가 강조됐을까요? 그때는 아내는 남편을 따르고 삼종 지도가 강조되던 그런 때였어요. 어려서는 부모에게,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아들에게 이렇게 의지하며 살던 삼종 지도가 중요한 때인 1920년대에 대종사님이 이 부부 권리를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요즘에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그 컴퓨터 휴대폰 많이 쓰고 있지만은 아직 메타버스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다 쓰고 있지만은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는 아직 나도 잘 몰라. 제가 보니까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그 인지를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때하고 비슷해요. 지금 세상에 메타버스를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부부 권리 동의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아이고 그렇소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런 때에 부부 권리 동의를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때 대종사님으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참 문명 세계를 맞이하는 그런 때였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놀라운 그런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부 권리 동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확대해서 남녀 권리 동일로 제목이 바뀝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그 자력을 기르지 못하고 의례 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자력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됐던 게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들은 자력이 없으면서 자력을 기를 생각을 안 하고 남성에게,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의지해서 살려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성들이여 각성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자력양성이에요. 우리 원불교회 여성 교도님들이 많으신데 그거를 정말 안다면 모든 종교 중에서 다른 종교 신앙하는 사람들도 빨리 원불교로 와야 돼요. 그렇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남녀 권리 동일이 불교 정전을 만드시면서 자력 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이제 개념이 확대되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자력 양성도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목이 이제 자력 양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진짜 당시에 최고로 신지식인이고 멋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인류에게 대종사님처럼 크게 눈뜨게 하는 성자가 어디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력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자력은 배워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자력이다 그랬어요. 대산종사님께서 배워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자력이다. 대종사님께서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이라는 내용이 정전에 나와 있죠. 그 당시에 사회의 병맥을 진단하시면서 가장 1번으로 말씀하신 게 의례병입니다. 의례의 병. 그래서 그 의례를 하는 것을 뭐와 같다고 생각하셨냐면 고혈마와 같다 그러셨어요. 요새 뭐 그 고혈마라고 요새 다른 말로 하면 흡혈귀 또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요새 말로 해도 쉽지 않은 참 듣기도 민망한 그런 정도예요. 자력 생활 하지 못하는 걸 고혈마와 같은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너무 무섭지 않아요?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례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 없이 부모나 형제나 자녀에게 의지해서 취하여 먹고 사는 거다 그러시고 자기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그 자기가 자력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고혈마와 같다 이렇게 무섭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산 종사님께서는 자기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자기는 편하게 지내거나 죄와 복을 자기에게 근본해서 자타력이 병진하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타력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각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각성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각성하지 못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하자면 환각 상태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환각 상태에 있는 것은 마약을 먹었든지 술에 취하든지 그렇게 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게 각성하지 못한 상태예요. 각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잘못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서 이런 변명을 하거든요. 그것은 각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핑계를 삼는 거죠. 사실은 각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무력하게 해서 자연히 말라 죽게 하는 게 의례의 병이다.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이 세 분이 다 의뢰병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봤어요. 나는 의뢰병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국 교당에서는 혼자 근무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만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혼자 근무를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웠는데 모든 것을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하게 되죠. 우리 교도님들도 만약에 어르신이 혼자 계셔도 우리 어르신들이 80대라도 혼자 계시면은 당연히 내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녀하고 같이 살면은 그 마음이 안 드시죠. 만약에 혼자 살면은 내가 남자라도 내가 90대라도 혼자 그 일을 할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녀하고 같이 살면 내가 60대라도 며느리가 해줄란가 딸이 해줄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자력 생활을 하게 돼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의뢰 생활을 하기가 쉬운 그런 구조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종교인에게 이 자력 생활이 필요할까? 자력 생활은 왜 필요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자력이 어떤 걸까?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자력. 자기의 힘을 갖는다는 것. 어떤 사람이 자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모든 동물의 새끼를 보자면 사람의 새끼는 한 3년이 지나야 자력이 생겨요.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뭐 말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송아지나 망아지나 이런 것들은 낳자마자 비척비척하면서 걸어가죠. 그때부터 자력이 있어요. 자기 발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오래 공을 들여야 비로소 자력이 생기죠. 그 사람 중에서도 어릴 때 아주 어린이나 아니면 너무 연세가 들어서 이제 대종사님은 노혼한 늙은이나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늙고 혼미해진 그런 때에는 자력이 없는 때라고 봤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도 언제 자력이 없어요? 병이 들면 자력이 없죠. 그리고 몸을 다쳤다든지 장애가 있다면 자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보편적인 자력이라고 본다면은 그 사람들도 다 100% 자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정 시장님이 취임식을 하는데 그때 장애인을 한 분 초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무대에 올라가고 무대에서 내려오고 하는데 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배 이상 걸렸어요. 그래도 다들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번쩍 안아서 올려준다든지 번쩍 안아서 내려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천천히 올라가기를 천천히 내려오기를 다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당연하고 예의가 있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그 장애인이 예를 들면은 천천히 내려오고 천천히 올라가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자력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훨씬 좋겠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 도와줘서 빨리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은 단축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는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장애인도 분명히 자력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병이 들어도 분명히 자력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자력이라고 할 때 자력을 대산종사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세 가지. 어떤 세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네.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정신의 자주력이라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그게 자력이 있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모두 자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유, 나는 몸이 좀 불편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정신의 자력이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도 이 법당에 나올 수 있었고 이 법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자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일단 세 가지 자력 중에서 첫 번째 자력은 모두 있는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모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의 자활력이다 그랬는데, 육신의 자활력은 가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나는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은 법당에도 못 올라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못 올라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긴 하지만은 자기 힘이 1도 없다면은 그 움직임도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몸이 불편해도 여기 오셨던 것은 혹시 내가 이제 다리가 하나 없어가지고 걸어가는 게 불편해도 휠체어를 타도 올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기 자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의 자립력인데 이것은 이제 여기하고는 관계없이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교도님들 제가 교무로서 참 교도님들이 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중국 교당에 있을 때 보니까 엄청 모모하는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다 다니시는데 어떻게 해서 유지비를 내시나 그게 궁금했어요. 요즘이야 연금이 있는 분이 좀 늘어났지만 그래도 전 국민의 10% 정도밖에 연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있어서 이제 다른 연금하고 차별성이 있지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연금이 한 1995년 그때니까 연금 받는 분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유지비를 내세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자녀가 용돈을 주면 맨날 없다고 하고 그걸 교당에 낸대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용돈을 드리면은 교당에다 유지비를 내고 다음에 또 애가 오면 어머니 저기 용돈 있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없다 이렇게 하고서 그 돈을 교당에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 너무 죄송하다. 그 자녀한테도 아무리 자식이라도 맨날 그렇게 말하고 타는 것이 쉽지는 않겠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교도님들이 애쓰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회장이나 단장이나 중앙이나 요인을 하자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참 교도 노릇하기가 교무보다 더 애쓰는구나. 그렇죠? 예. 아니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보네요. 네, 우리 교도님들 정말 애쓰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 그 경제의 자립력이 없어도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교당에다 유지비로 내시고 그렇게 하면서 교당을 유지하시는 선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교당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도 틀고 편안하게 앉아서 법회를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자력 중에서 이 세 가지 자력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길러야 되겠는가? 자력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는가? 일단은 이제 이 세 가지 자력이 우리 교도님들은 다 있으신 거죠, 지금? 다 있으신 거예요. 여기 일단 와 계시는 분은 있으신 거고 혹시 집에서 유튜브를 보는데 나는 그럼 교당에 못 간다고 자력이 없다는 말이야?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시다면 그건 아니고 유튜브를 보실 자력이 또 있으신 거예요.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자력이 있으신 거니까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력을 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기르기 전에 자력을 기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 세상에 우리들이 자력이 많으면 자력이 있는 사람이 많고 자력을 기르는 노력이 많아진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이 세상에. 네. 평등한 세상이 되겠죠. 평등한 세상이 됩니다. 대종사님은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을 내놓으셨어요. 그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을 내놓을 때는 일제강점기였죠.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권을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력이 없는 때죠. 말하자면 일제의 그 압제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독립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인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대종사님께서는 자력 양성을 하자는 법문으로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자로서 강자 대난 법문, 그게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의 처음 제목이었어요. 그게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으로 이렇게 약간 수정되어서 지금 정전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약자이면서 강자가 될 노력을 하지 않거나 그럴 마음이 없거나 강자이면서 약자를 도와주지 않고 약자를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은 서로 망하게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은 약자인 우리 조선이 자력을 길러서 국권을 회복해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자력 양성을 해서 의료의 병을 고치면은 인권평등이 될 것입니다. 인권평등. 정말 인권평등이 많이 됐어요. 제가 1990년 그때 여성학과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 전공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여성학이요. 그랬으면 남성학은 없어요? 이렇게 비꼬거나 아니면 여성 운동을 한다. 그러면 에어로빅이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인지가 낮았던 때였죠. 그랬는데 제가 그 뒤에 계속 그 여성학 강의도 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여성학 강좌가 필요했어요. 너무나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사회 전문 요원을 자격증을 따려면 여성학이 필수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강사였던, 강사는 보따리 장수라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은 인기 있는 그런 강의였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그때는 이제 후나미 시절, 연속극에 후나미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드라마에서도 돌싱들이 훨씬 더 당당하고 괜찮은 그런 시절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여성학을 강의해서는 먹히지도 않는 시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갔어요. 대종사님께서 의뢰의 병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게 여성들이 의뢰하는 그런 병을 말씀하셨다면은 지금은 그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됐어요. 100% 해결된 것은 물론 아니지만 많이 해결되고 지금 우리 수타원님이나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살던 그런 시대하고는 천지개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내가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해보고 그래도 환영이 아닌 것 같으면은 그래 네가 바쁘구나 하면서 살짝 고리를 내리고 안 가고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오라고 불렀을 텐데 그게 아닌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고 인권 평등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높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에 너무 어려워갖고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면 지금 우리 훈사님이랑 같이 법회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많이 바뀐 그런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주장이 되는 그런 세상이 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까지 바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올 것이다. 지금도 이제 거의 왔어요. 왔는데 아직은 안 된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은과 사막팔조는 불변의 진리지만 사요는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문제에서는 더 변화가 된 데도 있고 덜 변화가 된 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력 양성을 잘 하려면은 배워서 아는 것과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력이기 때문에 자력은 실력이고 재산이고 생명이고 원기다, 이렇게 대산종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실력이다, 자력이 실력이다. 제가 굉장히 답답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것이 답답하냐면 저는 모르는 것이 굉장히 답답해요. 제가 뭘 모를 때는 굉장히 답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뭘 잘 모르냐면요, 제가 어느 때 보일러 가동법을 몰라가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어요. 유성교당에 있을 때 유치원이 굉장히 차가운데, 바닥이 차가운데 보일러를 운전하는 법을 잘 몰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있는 동안에 결국은 보일러를 싹 고쳤어요. 고치고 그걸 익히게 됐는데, 그럴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방송이 지금 법회를 보는데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너무 답답하죠. 모르는 것이 너무 답답해요. 다 모르는 것은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잘 모르는 게 요리하는 법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별로 그거는 답답하게 여기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먹어버리면 되거든요. 맛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별로 답답하게 여기진 않는데, 아무튼 제가 요리하는 데는 자력이 없어요. 그런 자력이 있으면 그것이 자신감이고 실력이 돼요. 그래서 누가 손님이 온다 그래도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손님이 와도 그냥 맛있게 해주면 좋죠. 기분이 좋고 그 사람도 좋아할 텐데 못하면 엄청 그게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돼요. 만약에 밥 먹고 간다는 손님이 오면 어떡하지?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나의 참된 자력은 천지의 힘이 되고 원기가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 자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신의 자주력,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죠? 보통은 기도라든지 선을 통해서 그 자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자활력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끊임없이 뭔가 몸을 움직여야죠. 움직이는 것으로 얻을 수가 있고, 또 경제의 자립력은 우리 대종사님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라 이렇게는 안 하셨지만 뭘 하라 그러셨어요? 수지 대조를 해라 그러셨죠.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장만하고 지출이 많으면 지출을 줄여서 수지 대조를 하라 그러셨어요. 수억을 벌어도 수억을 이상을 더 써버리면 마이너스가 될 텐데 수만 원을 벌어도 수만 원 이하를 쓰면은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수지 대조를 잘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자력이 있으면 내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최고죠.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만 살 수 있다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비참하고 그런 생활이 될 것이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내 몸을 내 생활을 자력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힘이 있다면 그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뭐가 있어갖고 나눠줄 수 있고 그런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제 운사님이 잼을 다 나눠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받는 나보다 나눠주는 운사님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아무튼 잼 감사하고 그래서 받기만 해서 좋다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요. 그렇지만 무엇이 있어요?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죠. 우리 친사님이 기도문에 맨날 하는 거 뭐 있어요? 우리 대종사님의 인연들이 이리교당에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 그걸 맨날 기도문에 들어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이 자력이 있어야 돼요. 자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끌려오게, 친구도 끌려오고 가족도 끌려오고, 그래서 아유 이리교당 법당이 좁아 새로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때가 올 것 같아요.
자력을 갖춘 우리 교도님, 자력을 갖춘 이리교당, 우리 모두가 정말 떳떳하고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자력 갖춘 공보인이 됩시다. 감사합니다.